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세네요. 후회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안 했으면 후회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가 좀 이걸 하는데 뭐 2천만 원이 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유튜브의 황민영입니다. 벌써 봄입니다. 네, 벚꽃 열심히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 봄이 오면 그렇게 주변에서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로 결혼 16년 차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좀 있고 해서 이번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나 자리 배치 같은 세세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어지러워요. 상견례 관련된 팁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 보은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욕탕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제 보람이가 와이프가 보은까지 내려와 주셨어요. 사실 또 저처럼 지방 출신이지만 장소가 꼭 특정 장소여야 된다고 하면 거기를 모시는 이유를 좀 잘 포장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러면 오랜만에 그럼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갈까. 물론 나들이 자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어렵고 불편하죠. 사실 너무 불편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장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리 배치도 약간 좀 고민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런 상견례를 많이 하는 식당들이 또 있어요. 그런 식당에 가면 문이랑 가까운 쪽보다는 먼 쪽을 상석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신랑 쪽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저는 그냥 먼저 도착한 가족이 문가 쪽으로 앉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지정을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이 상석으로 가면 먼저 배려를 받는 느낌을 받고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만남 자체가.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문에 가까운 쪽에 앉으시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앉게 하시는 게 더 모두에게 편안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 또 굉장히 좋은 상견례 씬이 나옵니다. 예를 들기에 굉장히 좋은. 숭늉 좀 나오고. 네. 제가 할게요, 제가. 저도 잘 보여. 그냥 앉아 있어. 이거를 보고 정말 제가 느낀 게, 며느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 해야 되는 당연한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남자가 뭔가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잘 해주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윗한, 다정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견례 자리에서 국을 나눠서 담는다거나 이런 거를 남자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상견례 식당들이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랑 신부가 저희가 내겠다고 하고 계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정도 준비하고 만나시면 그래도 언성 높일 일은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을 고민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저희 커플의 가족 문화가 너무 다른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사 유무부터 가족 행사 무조건 참석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양가 가족과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맞춰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다 해결을 하고 처음부터 맞춰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직을 하신 분들은 새로운 회사 출근 첫날 진짜 어색하잖아요. 나 말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 다 친해. 딱 결혼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왜냐면 그 집은 가족이야. 나 빼고는 다 가족이고, 나 혼자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이 집에 합류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적응이 빨리 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이거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집과 맞춰가는 시간을 자기한테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가족으로 무슨 여행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거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는 따라가 봤는데 너무 힘들고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러면 다녀와서 근데 나는 이걸 해봤는데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를 다음부터 어떤 이유가 됐든 양해를 좀 구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둘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서 잘 협의가 되면 이거를 가지고 양쪽 부모님을 각각 설득을 하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 선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매년 쌓아가다 보면 이 부분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부모님의 의사보다 저는 두 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허례허식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가 부모님과 합의하에 소소하게 함께 식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한 번뿐인 결혼식 안 하면 후회한다고 엄청 말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가 될까요? 다 모두가 오케이를 해서 나는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 거야.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나와 5년, 10년 뒤에 나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후회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안 했으면 후회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식을 하면 뭐뭐는 빼고 뭐를 더 추가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상황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 약간 그때 안 했던 거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고 해서 나 이제 와서 다시 결혼식 할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가 좀 찍어내는 공장처럼 결혼식을 막 1시간 반 안에 정말 식 딱 끝내고 밥 딱 먹고 딱 가고 사진 찍고 딱 끝나고 하고 나면 이걸 하는데 뭐 2천만 원이 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소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 찍어놨던 결혼 사진 저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그때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한 거지 이거를 너무 허례허식이나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더 많은 숙제를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는 좀 더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저는 최대한 간소하게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부모님께 부탁드려서라도 성대한 결혼식, 신축 아파트 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은 결혼자금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나 이렇게 양보를 확실하게 해주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절대 나는 손 안 벌릴 거야 이렇게 벽을 쳐놓고 기준선을 잡아놓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 대화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나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 부모님이 해줄 여력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내가 안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설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왜 이런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뭐 빚을 내서 하는 거다 하면 절대 반대죠. 야, 빚 내가면서까지 결혼식을 성대한 결혼식이면 나는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맞춰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위치 때문에 신혼집을 고민을 했었어요. 강남 송파가 아무래도 땅값이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금액이면 다른 데로 가면 좀 더 넓은 평수, 약간 좀 더 신축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여기를 고집할까? 약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보람이는 서울 강남 쪽에서만 평생을 그쪽에서만 송파 이쪽에서만 살아서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거를 약간 좀 겁내했던 타입이고,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취를 하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불편하다는 걸 잊고 살았던 거죠. 익숙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렵고 이런저런 해서 이 친구는 여기에 이제 첫 보금자리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서, 제가 태어나기보다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되게 적은 평수에서 이제 신혼집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렵지, 정해지고 나서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라고 이제 하게 되면 그 고민을 왜 굳이 했나 싶을 정도로 추억거리를 쌓을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약간 좀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안 벌리고는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세 분이 혹시 결혼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결혼식이 많은데 축의금을 이제 어떻게 내야 될지. 그렇죠. 축의금 너무 고민되죠. 약간 계산적인 사람 같이 보일까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친구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지 보통은 알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친구들한테는 달러로, 일본으로 가는 친구들은 엔화, 뭐 유럽으로 가는 친구들은 유로, 여기에 이제 카드를 같이 써가지고 현지에서 신혼여행을 가서 이 돈으로 맛있는 술 한 잔, 한 병을 너네가 저녁 식사에 추가를 해서 그 술을 내가 사는 걸로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현지에서 이렇게 그 술 마시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후배들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원화로 줘야 되지만,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결혼 관련돼서 좀 정말 다양한 고민들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하고 가족이 합쳐지는 거기도 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얘기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같이 현명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저희는 함께 해요.